자카르타의 외침. 2024년 7월 자카르타의 태양은 마치 도시 전체를 거대한 오븐으로 만들 작정인 듯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모나스 국립기념탑 주변은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북적였고 매캐한 두리안 냄새와 달콤한 끌레톰 과자 냄새 그리고 시끄러운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뒤섞여 아찔한 혼돈을 이루고 있었다. 이 혼돈의 한가운데 24살의 엘리, 차 언니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셀카봉을 든 채 라이브 방송에 열중하고 있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엘리가 간다! 오늘은 진짜 자카르타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팔로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엘리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고 파스텔 핑크색 단발머리는 땀에 살짝 젖어 있었다. 여러 개의 귀걸이와 코 피어싱, 오버사이즈 그래픽 후드티와 찢어진 청바지, 화려한 브랜드 운동화는 그녀를 군중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게 만들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시청자 수와 댓글이 빠르게 올라갔다. 엘리, 오늘 또 뭘 보여줄 거야? 자카르타 너무 더워 보여. 오늘 의상 찰떡. 엘리는 능숙하게 댓글을 읽으며 반응했다. 네, 자카르타 덥죠. 하지만 저 엘리는 이 더위보다 더 핫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기대하시라. 그녀는 윙크를 날리며 기념탑을 배경으로 몇 가지 포즈를 취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어떻게든 더 많은 좋아요와 팔로워를 얻는 것. 그래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와 같았다. 잠시 후 엘리는 방송을 이어가며 메르데카 광장을 지나 대통령궁인 이스타나 메르데카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 여기가 바로 인도네시아의 심장. 대통령 할아버지가 사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진짜 살아있는 조각상이 있거든요. 엘리가 카메라를 돌려 궁의 외곽 초소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파스팜프레스 경호원 부디 위라완 병장을 비췄다. 그의 각 잡힌 제복과 얼굴을 반쯤 가린 선글라스 그리고 미동도 없는 자세는 강렬한 위압감을 풍겼다. 햇볕 아래 그의 제복 어깨 견장은 유난히 반짝였다. 엘리는 카메라를 향해 속삭이듯 그러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의 챌린지, 저 얼음 왕자님을 웃기거나 딱 한마디라도 하게 만들면 미션 성공. 성공하면 여러분께 특별 선물 쏩니다. 어때요? 완전 대박이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헐, 파스팜프레스 건드려도 돼? 엘리 용감한데? 성공하면 치킨 쏜다. 관광객 몇몇도 엘리의 요란한 행동에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와 경호원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다. 자카르타의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엘리는 부디 병장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저기요, 아저씨. 오늘 날씨 진짜 좋죠?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더워요? 로봇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명랑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도발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부디 병장은 미동도 없이 정면만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엘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했다. 엘리는 카메라를 보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와, 진짜 꿈쩍도 안 해. 이거 완전 강철 멘탈인데? 여러분,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채팅창은 힘내라 엘리, 저 경호원 진짜 대단하다 등의 댓글로 채워졌다. 엘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디 병장의 무반응이 그녀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듯했다. 그녀는 병장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갑자기 최신 유행 아이돌 댄스를 추기도 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과감해졌고 주변에 모여든 관광객들의 숫자도 늘어났다. 일부는 웃음을 터뜨리며 스마트폰으로 엘리를 촬영했지만 대부분은 어리둥절하거나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그때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 아구스 씨가 엘리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역사의 호가로 손에는 작은 역사책이 들려 있었다. 아가씨,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소. 저분은 지금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요. 국가를 대표하는 분에게 이런 행동은 예의가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엘리는 아구스 씨를 흘깃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할아버지, 꼰대질은 넣어두세요. 이것도 다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리고 전 지금 제 일을 하는 중이라고요.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향해 외쳤다. 여러분, 방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훈계했어요. 완전 어이없죠? 바로 그 순간 부디 병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주변의 소음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분명했다. 관람객께선 정해진 관람구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에 방해가 됩니다.
엘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호성을 질렀다. 대박! 여러분, 들었어요? 저 얼음 왕자님이 드디어 말했어요. 내가 해냈어. 미션 셔터 내립니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엘리, 네가 이겼다. 목소리 완전 멋있는데 선물 뭐 줄 거야? 엘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녀는 부디 병장의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엘리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부디 병장의 제복에 달린 번쩍이는 배지를 만지려는 듯 손을 뻗기도 하고 그의 소총 앞에서 코믹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시읒을 했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엄마 리나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딸의 눈을 가렸다. 예, 저 언니 이상해. 우리 저쪽으로 가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주변 관광객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커졌다. 저 여자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 망신이다, 정말. 하지만 엘리는 이런 반응들을 오히려 즐기는 듯했다. 비난마저도 그녀에게는 관심의 표현일 뿐이었다. 부디 병장이 다시 한번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차가운 어조로 경고했다. 그의 눈은 선글라스 너머에서도 날카롭게 빛나는 듯했다.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즉시 그 행동을 멈추고 이 구역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듯한 냉랭함이 감돌았다. 하지만 엘리는 코웃음을 쳤다. 경찰? 와, 무서워라. 나 잡아갈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녀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부디 병장의 바로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에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거의 맞닿을 듯 들이밀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를 넘어선 거의 광기에 가까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자, 마지막 기회예요. 병정 아저씨. 나랑 같이 웃으면서 셀카 한 장만 찍어주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깔끔하게 끝낼게요. 어때요? 이 정도면 쿨하죠? 그러면서 엘리는 부디 병장의 어깨에 슬쩍 손을 얹으려는 듯 팔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제복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부디 병장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기 직전 그는 번개처럼 빠른 동작은 아니었지만 절도 있고 단호한 움직임으로 그녀의 팔목을 잡아챘다. 그의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엘리는 순간적으로 짧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힘에 빌려 뒤로 몇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균형을 잃은 엘리는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 바닥에 난이 굴었고 라이브 방송 화면은 시멘트 바닥을 향한 채 깜빡거렸다. 부디 병장은 즉시 허리에 찬 무전기를 꺼내들고 침착하지만 신속하게 보고했다. 이스타나 베르데카 외곽 초소, 코드 3, 공무집행 방해 및 공공질서 교란 발생, 지원 요망.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에는 충분했다. 주변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조금 전까지 엘리의 행동을 구경하며 떠들던 관광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지켜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다. 엘리는 엉덩방아를 치른 충격과 밀려오는 극심한 수치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잠시 후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경찰차 2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차에서 내려 부디 병장에게 다가가 상황을 전달받았다. 부디 병장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경찰관 2명이 엘리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한 경찰관이 인도네시아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녀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 솔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엘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울음을 터뜨리며 애원했다. 잘못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냉정하게 그녀를 경찰차로 연행했다. 라이브 방송은 경찰의 제지로 강제 종료되었고
엘리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남아 있었다. 그녀의 자카르타의 외침은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엘리는 자카르타 시내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를 느끼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도착하고 나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녀가 체포되는 장면과 과거의 자극적인 방송들은 이미 자카르타 망신녀 엘리, 파스팜 프레스 도발한 철없는 유튜버 처벌하라 등의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온갖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간 후였다. 일리디 탕캅 엘리 체포, 파스팜 프레스 최고, 장간 티루 엘리 따라하지 마세요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그녀의 SNS 계정은 순식간에 비난과 조롱의 장으로 변했다. 나라 망신시키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런 애들은 중벌에 처해야 한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등 악플이 쏟아졌고 심지어 그녀의 신상 정보까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다. 한때 수십만 명에 달했던 팔로워 수는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고 광고 계약도 줄줄이 취소되었다. 좋아요와 관심에 목숨 걸던 엘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엘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짧은 사과 영상을 올렸다. 헬쑥해진 얼굴에 눈물을 글썽이며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어내려갔다. 저의 어리석고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파스팜 프레스 부디 위라완 병장님과 인도네시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악어의 눈물이다.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반성하는 척하지 마라. 어차피 또 저럴 거잖아. 결국 법원은 엘리에게 공무집행 방해 및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한순간에 어리석은 객기가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다. 몇 달 후 자카르타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흐렸고 공기는 여전히 후텁지근했다. 엘리는 예전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자카르타 남부의 한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그녀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한때 손에서 놓지 않던 최신형 스마트폰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그때 공원을 산책하던 아구스 씨가 사회봉사 중인 엘리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엘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가벼운 연민과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갔다. 어쩌면 그는 엘리가 이 시간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엘리는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이스타나 메르데카 앞에서 보았던 푸르렀던 하늘과는 너무나 다른 무겁고 어두운 하늘이었다. 그녀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고 작은 수첩과 볼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수첩에는 존중, 책임, 진심 같은 단어들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녀가 진정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관심을 갈망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수첩에 적힌 단어들은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싹트고 있음을 희미하게나마 암시하는 듯했다. 같은 시간 이스타나 베르데카 앞. 부디 위라완 병장은 그날 이후에도 변함없이 굳건한 모습으로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자카르타의 질서와 인도네시아의 존엄을 상징하는 듯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자카르타의 첸셔 속에서 한 젊은이의 철없는 외침은 그렇게 잊혀가고 있었지만 그 외침이 남긴 교훈은 어쩌면 누군가의 마음에 그리고 엘리 자신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었다.